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돈에 미쳤다라는 책 중에서요. 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제목만 읽어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이 저자분이 금전적 난관을 극복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요. 백만장자처럼 돈을 자랑하라. 이런 주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미나와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정말 무거운 다리를 끌고 억지로 가곤 했답니다. 절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힘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누가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까? 내가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내가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강의를 하나요? 갑자기, 예. 이런 곳에 처음 가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분이 이해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들켜서 망신살이 뻗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마음이 있었고요. 나는 너무 잘났으니까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절대 안 돼 라던 생각을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로 바꾼 순간 갑자기 평생 돈을 버는데 방해해온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막 그 어두운 장막이 걷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가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무섭고 가급적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불편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대부분입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느려지는 거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분은 두려움을 먼저 몰아내라고 합니다.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기회가 생기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부에 관한 중요한 팁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 두 번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힘은 항상 어느 책에서도 다 나오는 말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은 강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나요? 막 속에서 무언가 막 끌어오르면서, 정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정말 지금 당장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런 힐링, 그런 편안함, 그런 기쁨, 행복을 느끼는데요. 말과 생각은 진짜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계속 도움을 주고요. 정보와 감정을 교환하고요. 파산했거나 금전적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요. 먼저 언어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말은 꼭꼭 숨은 돈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캐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처음엔 좀 부끄럽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로 적어서 하면 좋은데요. 이웃집 여자가 보고
어머, 저 여자 뭐야? 돈에 미쳤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돈에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신기하네요. 자기가 하는 말을 의식하겠다고 다짐하면 되는데요.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입을 다물자. 이렇게 자신의 신조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미리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말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입을 다물자. 이것을 신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 세 번째는요, 입을 다물자입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면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날마다 명상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 들어오면 거기에 주목했다가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가까이에 공책을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곱씹어 보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책에 적어두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돈에 관한 어떤 생각이 내 흐름을 방해하는지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에 적어두고 나중에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련 방법은요, 상상입니다. 하루에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요. 자기가 부를 욕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실현되었다고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뭐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거나 뭐 아주 멋진 외국의 박물관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좋아하는 모습,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점점 더 부에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상도 좋습니다. 명상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 네 번째는요. 돈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자입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당신은 돈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정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낀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돈한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막 억울한 것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돈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요. 친애하는 돈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네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를 원한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 너는 한 번도 날 위해 있어준 적이 없잖아. 너무 슬프네요. 나는 널 절대 신뢰하지 않고 널 원한다고 인정하는 게 기분 나빠. 하지만 네가 보일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 난 항상 네 걱정해.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짜증나는 존재거든. 제발 이른 시일 안에 많이 나타나 주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돈과 마치 연인 사이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돈한테 편지를 쓰면 내가 돈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돈한테 느끼는 감정, 느낌, 희열, 뭐 억울함, 또 분노, 아니면 정말로 돈하고 친해지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돼서 나한테 돈이 많이 오도록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돈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 5장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런가요? 부모님도 제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동생들도 친구들도 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돈을 원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돈을 벌어서 쓰거나 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은요,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테니까요. 지금까지 벌어보지 못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본 적 없는 많은 돈을 벌려는 의욕이 생기도록 자신을 격려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일에 흥분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돈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열망을 품어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보통 이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주세요. 머스터는 빼고요. 마요네즈만 넣어주시고요. 피클, 양상추, 토마토를 얹고 빵은 물론 롤빵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세하게 좀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이것이 불씨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체성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진지한 결단력을 안겨준다. 만약에 5만 달러를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요. 은행 계좌에 새롭게 숫자가 막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하나씩 막 늘어나는 거. 하나씩 늘어나면 안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까요? 그런 것을 상상하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결심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주방을 개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여러 잡지에 실린 근사한 주방 사진을 오려서 벽에다 붙여놓고 이 돈이 생기면 개조하는 데 쓰겠다 이런 상상을 막 하는 거죠. 보물지도를 만드는 거네요. 여기 돈에 미친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믿은 덕에 7만 5천 달러를 번 32살 애니타.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고 흥미로운 인생의 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품었던 생각이다. 하지만 그 목표에 집중할 때마다 왠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직장을 관두려면 가계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택, 융자금은 거의 다 상환한 상태고 자동차 대출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긴 해도 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만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채를 모두 합하니 7만 5천 달러쯤 되었다. 좋다. 이제 7만 5천 달러를 마련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7만 5천 달러를 구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할 거로 생각하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뭔가를 팔아서 그만한 액수를 버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자 내 목표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결국 두려움에 떠는 것을 그만두고 75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75라는 숫자에 대해 명상하고 일기장에도 온통 75를 적었다. 그러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돈을 찾지 못한 곳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전부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어딘가에 말이다. 그러다가 퍼뜩 1999년에 어느 신생 회사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대가로 주식을 조금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현재 그 회사는 상장이 된 상태인데 내가 받은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우리 집 서재에 쌓인 파일 더미 어딘가에 그 주식 정보가 파묻혀 있을 텐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손쉽게 그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주식의 현재 가치와 파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 주식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한번 알아보기는 해야 했다. 펀드 매니저는 매우 친절하게 주식 판매 과정을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200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주식이 지금은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과연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다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 바로 75,000달러였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 매니저가 액수를 말한 순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 말도 못하게 흥분해 있다. 정말 조잡해 보이지만 이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쓰고 외우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죠? 자꾸 말로 반복하고, 그러면 어디선가 문득하고 정말 마징가 제트처럼 짠가처럼 짜자잔짠 하고 나타나서 꿈을 이루어 줄 것 같습니다. 그죠? 75, 어떻게 75,000달러가 이렇게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저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기적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6장입니다. 싸구려처럼 보여도 부자가 될래요. 부자가 될래요. 부자가 될래요. 자꾸만 말하게 되네요. 진짜로 여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 짐 캐리 아시죠? 배우 짐 캐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정신력을 이용해 1천만 달러와 성공적인 연기 경력을 현실화한 방법에 대한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짐 캐리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표정을 찰흙 인형처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해요. 15살 때 처음으로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을 했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밤에는 이 코미디 클럽에서 웃음을 주거나 야유를 받는 등 좀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일푼이 되어 가족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도 했고요. 무일푼에 직업도 없었지만 감독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를 칭찬해주는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훌륭한 배우다.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저기에서 나를 기다린다. 이런 생각에 집중했다는 거죠. 비록 아직은 팬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짐 캐리는요, 자기 앞으로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요. 3년 뒤에 날짜를 적고 참고란에는 출연료라고 썼대요. 이 낡은 종이를 몇 년 동안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수많은 코미디 공연과 TV 프로그램,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경력이나 재정 상태를 원하는 것만큼 쌓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공에 대한 감각을 부채질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갑 속 수표에 적힌 날짜가 되기 직전에 영화 있죠? 덤앤더머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덤앤더머에서 배역을 맡아서요. 출연료로 1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흥분되지 않나요? 마음속에 품은 일은 곧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요.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목표를 실현해서 벌고 싶은 액수가 얼마인지, 그 돈을 언제까지 벌고 싶은지, 그 돈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쓸 생각인지를 노트에도 적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진지한 결단력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끈질긴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이처럼 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생각이 지닌 전능한 힘을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부유해질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관점에 집중한다.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어서 자기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과 바라는 것에 집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스위치를 누른다입니다.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이 내게 손쉽게 흘러들어올 거야.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 이런 확언을 막 되뇌더라도 그 밑에 무거운 한숨이 깔려 있다면 결국에는 모든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수반되어야만 새로운 믿음과 두려움 없는 행동을 만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나는 돈을 좋아해. 돈이 내게 손쉽게 흘러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언을 하면서 마음 밑바닥에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이, 거짓말이겠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상상력을 키운다입니다. 부는 모든 징후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을 가리킬 때도요,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현실보다 터무니없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요, 가능하다, 꼭 한다, 꼭 할 수 있다 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은 훌륭한 계획이나 노력, 그리고 탄탄한 인맥이나 놀라운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행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창조를 위한 재료를 모두 공급한다. 믿음, 명료성, 집중력, 절박함, 단호한 행동, 그리고 끈기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하나로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내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절박함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이나 끈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거를, 목표를 이루겠다는 어떤 믿음, 생각,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아주 그냥 놀라운 타이밍도 덧붙여 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나를 도와주는 또 후원자들, 인맥도 있어야 하고요.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부자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두려움에 맞서 결단을 내린다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맞서서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야죠. 안전지대에 갇힌 동안에는 절대로 새로운 땅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험을 해야죠. 도전을 해야 되고 얼마나 단호하게 결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가 실제로 결과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잠재의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기 또 돈에 미친 사람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52살 캐서린 이야기입니다. 난 언제나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데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기도 했다.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금융 서비스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1만 5천 달러 정도를 벌었다. 돈을 별로 쓰지 않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승진했다. 결국 부사장이 되어 5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그 절반을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넣었더니
40살에 매우 편안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다. 은퇴한 뒤에 취미로 원예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곧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원예 사업이 혼자 알아서 발전한 것 같았다. 나한테는 돈을 버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사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어디든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언제나 그렇게 믿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지 않는 일에 지원한 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실제로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을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팔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애정을 판매하는 셈이므로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20대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놀러 가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10대 때부터 이 경제관념을 가지고 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깨우쳐 둔다면 정말로 이른 나이에 부자가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